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고요. 뚱커벨 땡벌로 참 별명하기로 했죠. 땡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땡벌 최진봉 교수입니다. 땡벌 대서입니다. 자, 뚱커벨 인사이트K 배중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빙수 드세요. 네. 자, 두 분은 다 백신 예약 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땡벌 교수님은 언제 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8일 날 예약하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어려움 없었고요. 저는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기 시간. 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예약할 때는 55세에서 59세 사이 아닙니까? 네. 그때는 새벽 0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엄청나게 0시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접속을 했더니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한 20분 만에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배 소장님은? 저는 화요일 날 화요일 이번 날. 주 화요일 날 예약을 했고요. 접종은 다음 달 합니다. 광크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근데 좀 기다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기다리면은 연결이 되고 어차피 자기가 접종하고 싶은 지역에서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최진봉 교수님의 봉자가 벌 봉자는 아니죠? 아닙니다. 밭들 봉자입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최 교수님 어떤 뉴스입니까? 김경수 유죄 판결입니다. 자, 봉 교수님은 이번 대법원 최종 판단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니까 그 자체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다른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거는 그대로 수용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하고 민주당에서 일부 주장하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이용당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 2심을 이제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요. 2심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가 몇 가지 본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증거 중심 재판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반발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아마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SNS 글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 공모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결국 이제 킹크랩이라고 하는 걸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또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그걸 한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재심이 아니면 다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판결은 판결대로 받아들여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자,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통성이 의심이 된다. 네. 이러면서 이제 파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된다. 어쨌거나 대선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정통성이 훼손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한마디씩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홍준표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여권은 뭐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017년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보다 17%포인트 이긴 대선 결과인데 어떻게 그것이 여론 조작일 수 있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무리한 경강부회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이번 판결에서 허위범 특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는 없다.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었고 예. 말씀하셨지만 지난 대선에서 표 차이 퍼센테이지 차이가 득표수율 차이가
문재인 대통령은 40%였고요. 안철수, 홍준표 두 분은 20%였어요. 크게 판을 바꿀 만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선의 정통성, 뭐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지 4년 4개월 만에 이제 대법원 어제 판결까지 네. 나온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뭐 자책골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추미애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추미애 전 의원에 대한 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김두관 후보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드루킹 대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2018년 1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예. 근데 이 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이 매크로 작업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조사해라. 누군가 이거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런 댓글 달고 이런 거 있으니 이거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드루킹의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 결국 이제 김경수 지사 관련된 건이 나오게 됐고 이게 경찰 고발을 한 건 이제 추미애 대표였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에 대한 이제 자책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 민주당 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판결 나오기 전에 물론 김경수 지사가 친문에 어떤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번 판결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해서 친문이 어느 한쪽의 지지를 바꿀 거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양강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이 더 영향을 미칠 거다. 크게 김경수 지사의 판결 자체가 판을 흔들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이제 PK 민심에서 중요한 또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김경수 지사거든요. 그냥 예. 친문 적자에다가 한때는 또 유력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게 됐는데 이게 더루킹 사건이 이제 발목을 잡은 셈인데 김경수 전 지사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PK 민심이거든요. 민주당 PK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저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 김경수 지지층은 누구를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보느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또 하나 있는 것은 보수 야권 후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PK가 전형적인 이 보수 야권의 텃밭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로부터 이반된 민심이 보수 야권에서는 윤석열이냐 또는 최재형이냐 또는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홍준표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김경수 지사는 이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는데 이 앞으로 피선거권이 언제나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피선거이 6년 동안 아니죠. 5년, 7년. 예, 7년 7년 동안 안 뒤.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다음 대선에도 출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사면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면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다음 대선도 출마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겁니까? 송이 대첩입니다. 예.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네. 어제 SBS에서 오후에 첫 토론 배틀이 있었는데 네. 주요 발언 내용부터 한번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친문 강성 세력이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중도적 세력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떠났던 분들을 다시 포용하려면 마음을 열어야죠. 너무 조금만 다르면 배척하고 공격하고 같은 당 내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서로 해대면 이 당이 이 외연을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니마 그 강에 다시 빠지지 마시오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저희는 이미 그 당내에서는 그것에 대한 논쟁이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서로 상호간에 공격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내부에서 저희 야당이 모르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고 감사원장은 이런 감사조항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정치 참여를 하시게 됐고 또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으뜸 가는 경제 공약에 반대하다가 또 이렇게 그만두시고 정치 참여를 고민하시게 됐고 도대체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 두 분이 과연 약간의 정부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게 대통령을 나가야 될 이유로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는 자기 합리화라고 봅니다. 그 조직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박탈만 할 만큼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단했으면은
저는 추미애 장관의 그런 행동들이 아까 다소 언급하신 것처럼 절차상 성급하고 그리고 무리하고 또 네. 일부 국민들이 의심하는 어제 있었던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 이제 토론 주요 부분을 저희가 발췌해서 들려드렸는데 먼저 그 송영길 대표가 친문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조금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발언이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그 이미지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성 이미지가 비춰지게 되면, 그러니까 극우극좌가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일반인들이나 중도층의 사람들을 끌어안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대선 과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게 되면 중도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위기감, 이런 부분들이 송영길 대표로 하여금 좀 강한 메시지지만, 그리고 본인이 사실 대표되면서부터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 왔어요.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데, 어느 한 지지층을 계속 뭐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적대시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선 승리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런 취지에서 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니마 극강에 빠지지 마라. 이 얘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이 전날 대구에 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한 네. 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의 각이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당내에서 그 부분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네. 또 문재인 정부 관료 3명 사법기관장이었던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고, 또 이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3명이나 되는 관료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을 송영길 대표한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3명이 나오는 거는요, 나오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정치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도 그렇고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서로 입장에 따라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본인한테는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데 도움은 됐지만 그게 정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윤 전 총장의 모든 게 다 옳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문제점의 지적이라든지 검찰의 과정에서 그걸 검찰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와 검찰이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진행형이라고 보고. 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압박을 받고 본인들이 그래서 대응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꼭 대선 나와야 됩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나와서 열심히 싸웠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대선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서 본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인 연계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지나친 연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경수 지사 재판이나 또 코로나 19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두 사람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우리 해군 함정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런 걸 보고 2주만 더 고생하면 괜찮아지겠다고 주장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철저히 열심히 준비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생기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백신 문제도요, 정부는 가능한 한 제때 다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만 제약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딜레이 되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부분과 통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고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책임이 다 잘못된 걸로 얘기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보고, 물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는 이 김경수 지사가 착해서 그냥 속은 거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윤수사 대표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그런 행동하면 안 되죠. 다만 김경수 지사가 정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드루킹과 협작을 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대선판 되면 잘 아시잖아요. 온갖 그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선거판에 들어와서 뭔가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행동들, 그걸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에서 뭐 재판부는 인지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을 강하게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정준 윤지 시청자께서 최진봉 교수님 설명이 시원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 소장님,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두 사람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이 대첩,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토론 배틀에서 대부분 다른 의견이었는데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 일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두 대표가 의견을 공감하면서 훈훈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 반발이 많았는데 어떻게 공감이 됐을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원내 지도부와 합의한 건 결국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난번 논란 이후에 원내 지도부, 특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협의를 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자신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시기가 지금 당장보다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다. 네.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도 강조했고 송영길 대표와 손바닥이 맞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사면론 설설설설설. 네, 광복절이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네. 또 사면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면 특사 가운데도 8.15 강복절 특사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 관련된 영화도 있었고 특히 정치인들이 8.15 강복절을 의미를 담아서 이제 사면을 받고 또 사면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이번엔 좀 사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가 하고요. 최종 결정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요. 네.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가석방 대상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예. 보통 기준은 형법상 유기징역이나 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 중에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이 대상이에요. 3분의 1. 예, 네.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그래서 7월 26일 이번 달 26일이면 예. 형기를 가석방 기준을 맞추게 되는 맞추게 거죠. 되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가석방 대상이 돼서 아마 심사위원회에 명단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석방이 오늘 중요하겠네요. 예,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칠까요? 밑줄을 가석방이니까 3개를 치죠. 왜요? 가석방. 글자가 3개라. 옐로 카드.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이라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석방 요건에 맞는다면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재판이니까 일단 지금 형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선고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 취재원이 누군데요? 이거는 저기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어서 네. 뭐 전화로 취재했어요? 직접 만나봤어요? 만난 사람도 있고 전화로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의견들이 그 나오더라고요. 정도 고급 정보라면 상당히 고위층하고 통화가 돼야 될 텐데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할까요? 예. 자, 끝으로 이 네. 문 대통령 고심이 좀 깊겠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고심이 깊은데 사실 이제 가석방은 사면하고는 약간 이제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석방은 사실 법무부 심사가 연간 10회가 이루어져요. 10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이고요. 또 이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석방이 만약에 이제 가석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어려움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비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어찌 보면 그렇군요.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가석방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석방의 무게를 싣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중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